해군 특전단장으로 복무하며 20년간 바다를 지켜왔지만 이런 교묘한 속임수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중국이 민간 어선 40여 척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를 동원해 우리 서해 구조물을 포위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조업이 아닌 우리 해상 통신망을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것은 평범한 어선들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벌어진 이 대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반전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느 이른 새벽 서해함대 상황실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 35분 레이더 담당 조성훈 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대령님, 이상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구조물 주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20년 해군 복무 중 이런 기묘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조업을 위해 흩어져야 할 어선들이 오히려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민수 대령으로서 급히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4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마치 군함처럼 일정한 대형을 이루며 우리 구조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까? 네, 대령님. 일반적인 조업 패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모든 선박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의심스럽습니다. 당직사관 김현우 소령이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것 보십시오. 어선들 사이사이에 정체불명의 전자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작전 전문가로서 직감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조업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민간 선박으로 위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합참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해경과도 연락을 취해주세요. 하지만 예상대로 상부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합참에서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응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청와대 역시 외교적 마찰을 피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이상한 징후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어선이라면 가져야 할 어구들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이상한 안테나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수정찰팀을 은밀히 투입하겠습니다. 대령님, 만약 발각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해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간 잠수 정찰을 통해 중국 선박들의 실체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정찰팀 6명이 소형 잠수정을 이용해 중국 어선들에 접근했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선박 하부를 촬영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령님,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들의 선저에는 최신형 소나 장비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전 장비와 무인기 발사대까지 은밀히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군사작전입니다. 즉시 합참에 보고하십시오. 하지만 이때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진짜 목표는 우리 구조물 점령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통신망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우리 함대 간 통신에 간헐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참모의 보고를 들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국은 40여 척의 위장 어선을 이용해 거대한 전자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해군을 개별적으로 고립시켜 각계격파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경 3005가 현장에 급파되었습니다. 최성민 정장이 지휘하는 해경 3005는 중국 위장 어선들과 단독으로 대치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40척 대 한 척의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3005다. 이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라. 최정장의 단호한 무전이 전 해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박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족 어민들의 생계를 방해하지 마라. 교묘한 답변이었습니다. 조선족 어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정체를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특수정찰팀이 확보한 증거 영상을 즉시 해경 3000호에 전송했습니다. 정장님, 지금 전송해드리는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영상을 본 최성민 정장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어선 선저에 설치된 군사장비들, 위장된 안테나들, 그리고 무인기 발사대까지. 이것은 명백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즉시 본부와 합참에 전송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위장 어선 중 일부가 해경정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고한다. 더 이상 접근하면 우리도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 선박에서 협박성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이때 최성민 정장이 보여준 용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40척의 중국 선박들 한가운데서 단 한 척으로 당당히 맞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고 있다.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의 당당한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전자전 공격으로 우리 해군 함정들 간의 통신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령님, 세종대왕함과의 통신이 간헐적으로 두절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우리 해군을 개별적으로 고립시켜 효과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무선 통신 대신 레이저 통신과 수중음향 통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함정에 지시합니다. 무선 통신 외에 레이저 통신으로 백업하십시오. 특수작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의 전자전에도 불구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장 어선들 중 일부를 해경정에 더욱 가까이 접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장님, 위험합니다. 일시 후퇴하십시오. 아닙니다. 대령님,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최성민 정장의 결연한 의지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동시에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국제 언론들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BBC에서 한국 해경정의 용감한 대치를 긴급뉴스로 다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해경 3000호는 혼자서 40척의 중국 위장 선박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 바다 위의 다윗과 골리앗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전자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12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KF-21 편대를 긴급 출격시키겠습니다. 대령님, 아직 상부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소령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명백한 군사작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공군과 직접 연결해 KF-21 보람의 사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중국 위장 선박들의 정체를 명확한 증거로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KF-21 편대가 현장 상공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정찰 장비를 탑재한 우리 전투기들이 중국 선박들을 정밀하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편대장입니다. 목표물들의 상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전송받은 영상을 본 순간 모든 의혹이 확실해졌습니다.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들의 갑판에는 위장막으로 덮인 레이더 시설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선박에서는 무인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즉시 합참과 청와대에 전송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국제 언론사에도 공개하겠습니다. 특수작전 전문가인 저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 확보와 동시에 국제 여론을 활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30분 후 CNN에서 긴급 속보가 나갔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한국 공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실제로는 군사장비를 탑재한 위장 선박들로 확인되었습니다. BBC와 NHK도 연이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교묘한 속임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민간 선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던 목소리들이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대신 중국의 기만적인 군사작전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강력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조작된 영상으로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다. 동시에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선박의 선원들이 이런 위험한 작전에 동원된 것을 불만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령님, 중국 선박들 사이에서 이상한 무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통신 감청을 담당하는 정보참모의 보고였습니다. 중국어를 번역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일에 동원되어야 하는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이건 단순한 조업이 아니라 전쟁 준비 아닌가? 중국 해상민병대 내부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선원들은 심지어 귀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심리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박의 선원 여러분, 여러분은 민간인입니다. 군사작전에 동원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동시에 방송된 이 메시지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선박에서 우리는 민간인이다라는 무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함대 지휘부에서 강경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모든 선박은 현재 위치를 유지하라. 이탈하는 선박은 군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중국군 지휘관의 위협적인 무전이 감청되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더욱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현장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령님, 세종대왕함이 30분 내 현장 도착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인 이지스 구축함의 등장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등장은 전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진호 함장이 지휘하는 세종대왕함은 128발의 수직 발사관과 최첨단 스파이 -1D 레이더를 탑재한 우리 해군의 최강 전력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 함장 이진호 대령입니다. 현장 지휘권을 인수하겠습니다. 박민수 대령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상황 전파 후 우리의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국의 전자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중국 측에서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위장 선박들이 일제히 전자전 장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령님, 전방위에서 강력한 전자기 간섭이 감지됩니다. GPS 신호가 교란되고 있고 통신 시스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전자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40여 척의 위장 선박이 하나의 거대한 전자전 네트워크를 형성해 우리 함대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일반적인 함정이라면 이런 공격의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함은 달랐습니다. 이지스 시스템 가동, 전자전 대응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진호 함장의 명령과 함께 세종대왕함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이 중국의 전자전 공격을 역으로 분석하고 차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 전자기 간섭 95% 차단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합니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중국이 40여 척의 선박으로 펼친 전자전 공격을 세종대왕함 한 척이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 순간 중국 함대 내부에서 큰 동요가 일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우리의 전자전 공격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한국의 이지스 시스템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다. 중국군 지휘관들의 당황한 무전이 감청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때였습니다. KF-21 편대에 지시합니다. 중국 선박들의 전자전 장비를 무력화하십시오. 독수리 편대장입니다. 타격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KF-21 보라매들이 정밀 타격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중국 위장 선박들의 전자전 안테나들이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그들의 작전 능력만을 무력화시키는 정교한 공격이었습니다. 청검 미사일 8발 발사, 모든 목표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공대함 미사일들이 중국 선박들의 군사 장비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놀라운 정확성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중국의 전자전 네트워크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40여 척의 위장 선박들은 더 이상 조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령님, 중국 선박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선박에서는 백기를 개항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를 압박하던 중국 함대가 이제는 도주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함대 중 일부 선박에서 예상치 못한 무전이 들려온 것입니다. 한국 해군에게 전한다. 우리는 이 작전에 반대했던 중국 해군 장교들이다. 깜짝 놀랄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도 이번 무리한 작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일부 정보를 흘린 것도 이 때문이다. 평화로운 바다를 원한다. 이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의 평화 세력이 은밀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국 해군 동해함대 부사령관 리밍화 소장입니다. 증명을 위해 우리 함정에 식별 신호를 송출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함대 중 한 척에서 특별한 신호가 송출되었고 이것이 진짜 중국 해군 고위 장교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한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무모한 도발은 양국 모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리밍화 소장의 메시지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적으로만 생각했던 중국군 내부에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력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리 소장님,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까? 리밍화 소장과의 직접 통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대령님, 저는 30년간 중국 해군에서 복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모한 작전은 처음 봅니다. 암호화된 특수 통신 채널을 통해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중국 해군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합니다. 리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해군 내부에도 이번 작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고참 장교들일수록 이런 도발적 작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전이 강행되었습니까? 정치적 압력 때문입니다. 일부 강경파들이 한국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만약 대령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내부에서 철수 명령을 내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수작전 전문가로서의 직감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보장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저희 함정들이 전자전 공격을 중단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진정성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몇 분 후 중국 함정들의 전자전 공격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선의의 표시였습니다. 대령님, 중국 측 전자기 간섭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통신참모의 보고를 들은 저는 리 소장과의 협력을 결심했습니다. 소장님, 저희도 일시적으로 공격을 중단하겠습니다. 대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봅시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함대 중 강경파 함정들이 리 소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대령님, 중국 함정 중 일부가 우리 구조물 쪽으로 급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속도 35노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분열로 인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리 소장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박 대령님, 일부 함정이 베이징의 직접 명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협력하려던 중국 온건파와 강경파가 동시에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K9 자주포 부대에 연결해 주십시오. 제주도에서 대기 중이던 K9 자주포 부대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들의 사거리는 54km로 현재 위치에서 중국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천둥 포대장입니다.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접근 중인 중국 함정의 경로를 차단하십시오. 단, 직격이 아닌 경고 사격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K9의 뛰어난 정확도를 활용해 중국 함정의 진로를 막으면서도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목표 설정 완료.
경고 사격 준비됐습니다. 발사. 54km 떨어진 제주도에서 발사된 155mm 포탄이 정확히 중국 함정 앞바다에 착탄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경고한다. 더 이상 접근하면 직접 타격한다. 우리의 단호한 경고에 중국 강경파 함정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K9의 정확성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리밍화 소장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든 함정에게 명령한다. 즉시 작전을 중단하고 귀향하라. 중국 해군 부사령관의 권위 있는 명령이 전 함대에 방송되었습니다. 이는 베이징 본부의 최종 결정이다. 더 이상의 충돌은 양국 모두에게 해가 된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중국 함정들이 리 소장의 명령에 따라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중국 해군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척의 강경파 함정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저 함정들은 저희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강경파 정치위원들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중국 해군 vs 한국 해군이 아니라 중국 온건파와 한국 해군 vs 중국 강경파의 구도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두 척의 중국 함정이 우리 구조물에서 불과 3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최후 경고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해경 3005 최성민 정장의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강경파 함정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종대왕함, 해성 미사일 준비하십시오. 해성 미사일 2발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해성 대한미사일의 차례가 왔습니다. 현대적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이 미사일은 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발사. 2발의 해성 미사일이 세종대왕함에서 발사되어 중국 함정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들이 중국 함정을 직격하지 않고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정확히 계산된 니어미스입니다. 충격파로 인한 손상은 있겠지만 침몰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정밀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는 경고성 공격이었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충격파로 중국 함정들의 전자장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다면 직격도 가능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중국 함정에서 당황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정밀할 줄. 겨우 몇 미터 차이로 빗나갔다. 만약 직격이었다면 중국 강경파 함정들도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리밍화 소장이 마지막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제 충분히 보았을 것이다. 한국군의 기술력과 의지를 확인했다. 더 이상의 충돌은 무의미하다.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듯 세종대왕함에서 추가 미사일들이 발사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SM-2 미사일들이 수직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128발의 미사일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마지막 중국 함정들도 마침내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전을 중단한다. 전 함정 즉시 철수하라. 72시간에 걸친 대치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리밍화 소장이 직접 우리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박 대령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일부 강경파의 무모한 행동으로 양국 관계에 먹구름을 끼쳤습니다. 소장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소장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더 큰 충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실시간으로 국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양국군 지휘관들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를 모색하는 모습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CNN에서는 바다 위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보여준 것은 군사적 충돌보다 대화와 이해가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민수 대령과 이밍화 소장의 협력은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72시간의 대치가 끝난 후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중국이 더 이상 위장 민간 선박을 이용한 군사작전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했습니다. 둘째,
양국 해군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셋째,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밍화 소장이 중국 측 협상 대표로 공식 임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바다를 위해 내부 강경파와 맞서 싸워왔던 것이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대령님,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장님, 바다는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협력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72시간 동안 벌어진 이 대결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향한 지혜가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해경 3005 최성민 정장의 용기, 세종대왕함의 압도적 기술력, KF-21의 정밀함, K9의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72시간의 대치가 끝난 후 전 세계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에서는 특별 생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기술력과 외교적 지혜를 완벽하게 결합한 21세기형 해결책이었습니다. BBC의 군사 전문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이 40여 척의 전자전 공격을 95% 차단한 것은 정말 경이적입니다. K9 자주포의 54km 정밀 타격과 해성 미사일의 정확성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주목한 것은 우리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대화와 이해가 무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제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저의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국 정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기술력과 절제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한국 해군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심지어 나토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평화 지향적 해결 방식을 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왔습니다. 대만에서는 작은 나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했고, 필리핀은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일제히 한국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KF-21 관련 기업들과 K9 자주포 제조사, 해성 미사일 개발사들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폴란드에서 K9 자주포 추가 구매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가 KF-21 공동개발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해성 미사일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 체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가져온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외교적 비용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둘째, 해역 긴장이 상수화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도발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참전했던 장병들의 정신적 부담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경험한 스트레스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참전 장병들에 대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저는 승리의 기쁨에만 취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기술은 평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졌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밍화 소장과의 협력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적으로만 여겼던 상대방 내부에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몇 주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해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으로 승진 발령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한중해양평화위원회 한국 측 대표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무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새로운 임무가 될 것입니다. 몇 달 후,
서울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1차 한중해양평화협의회였습니다. 저와 리밍화 소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박 사령관님, 오랜만입니다. 소장님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72시간의 긴장된 대치를 함께 경험했던 우리는 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은 놀라웠습니다. 첫째, 해상 투명성 원칙이었습니다. 양국 해군이 서해에서 활동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민간 선박 보호 협정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간 선박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셋째, 공동 구조 체계였습니다. 해상에서 조난 사고가 발생하면 양국이 협력해서 구조 작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넷째, 과학 데이터 공유였습니다. 우리 구조물에서 수집되는 기상 및 해양 데이터를 중국과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협력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리 소장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그 유명한 구조물을 방문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긴장과 갈등의 현장이었던 곳이 이제는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리 소장이 구조물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양국 모두에게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구조물을 방문한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대치했던 양국 군 지휘관들이 함께 평화를 다짐하는 장면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서해에서 양국 해군 간의 우발적 충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전 통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양국 어민들 간의 분쟁도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혼란이 줄어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공동구조 작업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조난당한 중국 어선을 우리 해경이 구조하고 반대로 우리 어선을 중국 해경이 구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서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 데이터 공유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기상 정보로 중국이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중국의 해양 데이터로 우리도 어업 활동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던 분위기가 협력 파트너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대화로 이뤄낸 것입니다. 72시간의 대결이 가져온 진짜 승리는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평화의 정착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동아시아 해양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평화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희 새로운 사명입니다. 리밍화 소장도 중국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평화 유지 방안을 논의합니다. 72시간 동안 벌어졌던 그 치열한 대결이 결국 동아시아 바다를 더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해경 3005 최성민 정장은 현재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대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KF-21 조종사들과 세종대왕함 승조원들, K9 포병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준 기술력과 절제력의 조화가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구조물은 바다 위에서 평화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상징에서 협력의 상징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작은 나라도 기술과 의지, 그리고 평화를 향한 지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